경남 김해시에 사는 당시 21살의 김씨는요, 2018년 4월 11살의 연상인 당시 32살의 최씨라는 여성을 만나서 연인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약 7개월 정도를 사귀다가 4개월 뒤인 11월 중순쯤에 헤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난 12월 1일, 헤어졌던 이 두 사람은요, 다시 만나서 술을 마시고요. 다음 날인 2일 오전 1시 30분쯤 김해시 부원동의 한 모텔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이때요, 이 두 사람 다시 재결합, 다시 이제 사귀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만났던 거예요. 그냥 만난 거예요. 이때 이 두 사람은요, 당시에 이제 같이 술을 마시면서 향후 이 본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거야? 이렇게 애매한 관계로 지내는 거야? 나 이런 거 싫은데?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이 최양,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는데 전 남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텔까지 간 거죠. 이 최양이랑 김씨랑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최양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계속 이 최양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눈앞에서 최양이 남자친구랑 통화를 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그 순간 이 김씨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는 뭐지?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때 김씨가 최양한테 화를 낸 거예요. 지금 뭐냐고. 지금 나는 나 장난감이냐고. 나를 앞에 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김씨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때 최양 딱 선을 그었습니다. 나 지금 남자친구가 더 좋아.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나 그냥 집에 갈래. 이 말에 이때 김씨 열이 뻗친 거예요. 나는 네가 좋은데 내가 아직도 너 못 잊고 있는 거 알면서 나랑 이렇게 같이 술 마시고 있으면서 나는 뭔데 그럼. 격분한 이 김씨 그대로 최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사랑했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이때 김씨는요, 도주하지 않고 자기 전 여자친구를 그렇게 만든 후에 경찰서 지구대로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금 전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라면서 자수했어요. 그리고 이 김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1심에서는 이 김씨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이제 전자발찌는 기각이 됐어요. 재판부는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귀한 가치여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고통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김씨가 범행 직후에 자수를 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런 판결에 대해서 이 김씨는 불복했고요. 항소했습니다. 아니 벌이 너무 세요. 12년 너무 셉니다. 더 깎아줘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도 역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서 12년형을 때렸습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고 그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이런 또 판결에 김씨 또다시 상고했습니다. 아니 12년 너무 세다고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대법원 역시도 1심 그리고 항소심 등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어요. 징역 12년 땅땅땅. 여러분, 스토킹에 대한 가장 넓고도 확고한 편견은요,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스토커는요, 대부분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2016년, 그러니까 한 4, 5년 전에요. 이 스토킹 상담은 모두 252건 정도였는데
이때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98.4%가 아는 사람이었고요. 이 아는 사람의 78.9%가 전 남자친구 혹은 현 남자친구 혹은 전 남편이었다고 해요.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스토킹이 발생하는 셈인데요. 한때 친밀한 관계였던 스토킹 가해자와 이 피해자의 관계는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때론 다정한 얼굴을 보이기도 하죠. 이 가해자는요, 피해자를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애원하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요, 피해자의 동정심, 죄책감을 노린 계산적인 행동이에요. 제 풀에 지쳐 그만두겠지. 내가 좀 맞춰주고 잘 타이르면 나아지겠지. 그만하겠지. 라고 피해자들은 생각을 하지만 이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 가해자의 욕구는요, 결코 스스로 멈춰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 이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한때 정말 사랑했던 사이, 그런 사람이 나에게 칼을 들이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정부가 최근에 스토킹을 경범죄에 부과하는 범칙금 수준이 아닌 벌금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대응 방안을 내놨고요. 최대 징역 5년, 이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제 처하게 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되게 정했는데요. 법에서 이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또는 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을 하거나 혹은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혹은 이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혹은 계속적으로 이 피해자를 몰래 지켜보거나 아니면 통신매체를 통해서 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아니면 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막 물건을 보내거나 이런 거를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 이제 스토킹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 대상에 이제 놓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규정을 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형량을 높이기보다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좀 더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좀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막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피해자들을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처벌까지 애초에 가지 않게끔 좀 이렇게 피해자들이 힘들다고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방안이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튼 그래서 오늘은 김해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